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신년 인사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대면했는데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사말 때 그걸 헤드 테이블에 계셨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대견스럽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장안의 화제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체절명의 위기 집권당 국민의힘을 낸 4월 총선에서 잘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대통령으로서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새벽부터 이제 지방 순방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언론 뉴스에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장면을 대통령도 여러 형태로 점검을 했을 건데 네. 대체로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오차범위 내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차기 대통령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과 이 대표를 꼽은 응답은 각각 38%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20대와 60대, 70대에서 우세했고 이 대표는 40대와 50대에서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인 30대에선 남성은 한 위원장으로 여성은 이 대표로 쏠렸습니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보는 질문에 5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일 거란 응답보다 19%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92%가 긍정적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자, 한동훈 효과가 총선을 넘어서 아예 대선까지 이어질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비애창가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일제히 언론들이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네. 제 눈에는 좀 낯설어 보여요. 다 뭐 한동훈, 이재명을 놓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 게 조금 낯설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좀 약간 그 통상적인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 어색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가 한동훈 그 위원장한테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자 대결을 해도 국민들이 별로 어색하다는 느낌을 안 갖고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 다음 대선이 벌써 시작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못 치르는 겁니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국힘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사진을 찍었는데 내년 총선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딱 그거거든요. 대통령 얼굴로는 사실 선거를 칠 수 없게 된 게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비토층이 60%예요, 거의.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한동훈 카드를 갖다 이제 그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프레임이 뭐가 되냐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이제 586 운동권.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프레임이 지금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총선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해야 된다. 예. 치열한 이 두 개의 이제 프레임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레임덕이 온다. 그렇죠. 그 레임덕이 오는 거고 다음 국회의원들 다 알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공천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줄들 딱 쓰거든요. 또 줄 얼마나 잘 씁니까 국회의원들이 쫙 하니까 막 47명 서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 그렇게 멜랑콜리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라지겠다. 이제 뭐라고 나 출마 안 할 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난 내 4월 10일 이후로는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그 헌신에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과실은 여기 모인 우리 아닙니다.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립시다. 바로 이제 그런 우려를 이제 불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근데 한동훈이라는 이 비대위원장 등판 이후 언어 구사를 보면은 지지층을 아주 굳건하게 하면서 네. 중도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자기 지지층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 이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 더군다나 여당인데 계속 자기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를 하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게 맞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걱정이 많고요. 만약에 서로 국힘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가는 다시 거예요. 갈등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하던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이게 일회용으로 그냥 잘못하면 끝나버릴 수도 있고 다만 한동훈 다음 카드를 찾아가지고 또 뭐 1년 헤매고 댕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취임사에서 그 586을 척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주된 내용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앞단의 얘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이랬거든요. 세상에 누군가를 심판하는 게 시대정신이라는 건 매우 한심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당기는데 가장 장애물은 당신네들 같은 586이야라고 일단 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날 취임사를 보고 왜 이게 서로 때려잡자만 있냐, 미래에 대한 얘기는 어디 갔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피습하던 날 동시에 한동훈 장관이 그 대전에 가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어요. 우리나라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을 이번 총선에 그 메인 정책 아젠다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한 것은 여론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고민하는 거는 확실하게 빠르다. 있어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문제는 요거를 어느 정도로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라든가 세대 간 격차라든가 디지털 디바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저는 뭐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서로 때려잡자 정당 두 당이라는 비판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비대위 딱 구성했는데 옛날 NL 운동권 출신 두 분을 딱 배치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도 그 586이거든요. 그렇게 싸움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내려고 하지? 그다음에 한동훈스럽지는 않다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벌써 그냥 그 다음 날로 바로 이제 사고 친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트 운동권 이거는 척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씨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어둠을 물리치니까 해가 뜨는 게 아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이 포스트 586, 포스트 운동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낙인 찍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진 모습을 비전을 보이는 거예요. 보여줘라. 예. 보이면서 그냥 저절로 대비를 시켜놓으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 머릿속에서 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은 지금 레토릭밖에 없어요. 그 레토릭으로만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컨벤션 효과가 영원히 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앞으로 합이 달려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